편집 없는 날선 토크의 진수 라이브 썰전 시간입니다. 김영우 전 의원, 박수현 전 청와대 대변인과 함께하겠습니다. 두 분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예. 네, 이른바 검언 유착 의혹 사건 이 수사는 지금 서울중앙지검이 하고 있잖아요. 네. 그런데 여기에 이제 윤석열 검찰총장이 전문수사 자문단을 소집을 했고 이제 구성도 했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어제 서울중앙지검에서 공식적으로 이제 입장을 내서 저에게 이제 특임 검사처럼 뭐 독립성을 보장해달라 얘기를 했습니다. 어떻게 보셨어요? 글쎄 이게 참 갈수록 여러 가지 분야에서 걱정들이 많이 생기네요. 근데 한 말씀으로 드리면 뭐 전문 자문단이면 원래 보험이나 금융 등 아주 복잡한 이런 일에 어떤 전문가들의 자문을 구할 필요가 있을 때 구성하도록 그런 취지거든요. 그런데 이 문제는 뭐 여러 언론에서도 밝히고 있습니다만 그 채널A 그 기자와 어떤 그 제보자 사이에 협박이 있었느냐 없었느냐 하고 하는 굉장히 단순한 사건이고 이것과 관련한 판례가 차고 넘친다는 것입니다. 네. 다시 말해서 이것은 전문적인 것이 아니라 아주 상식적인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 상식적인 사건에 무엇 때문에 전문 자문단을 구성하느냐라고 하는 것이 이제 지금 수사팀의 이제 이의 제기, 의견 제시인 것이죠. 네. 그런데 이것에 대해서 윤석열 총장께서 좀 오해받을 만한 행보를 하고 있는 건 맞는 것 같아요. 언론의 보도에 따르면 우선 지난 6월 4일 날 이 관련된 그 입건된 사람이 검사장이 자기 측근으로 알려져 있는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오해를 받을까 싶어서 차장 검사와 5명의 부장 검사로 구성된 그 지휘 협의체에 그렇습니다. 예, 부장 검사요. 그렇습니다. 네. 이 사건을 일임하겠다 이렇게 윤석열 총장이 이제 방침을 밝혔는데 거기에 대해서 이제 전문 수사 자문단 이걸 이제 구성하겠다고 하니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 윤석열 총장이 부장 회의를 소집을 했어요. 예. 두 가지를 묻습니다. 이것이 어떤 그 범죄가 성립하느냐의 여부와 그다음에 이 자문단을 구성하는 것이 적절하느냐의 여부입니다. 그런데 그 부장 회의에서는 이 자문단 구성이 적절치 않다라고 의견을 냈어요. 네. 그러니 윤석열 총장이 이 담당인 형사부장을 건너뛰고 형사 1과장 등 과장 등을 중심으로 자문단 구성이 적절치 않다라는 부장회의의 의견에도 불구하고 자문단을 구성해서 윤 총장의 쉽게 얘기하면 이 관여한 듯한 그런 명단을 구성했고 이것을 올해 7월 3일 이번 주 금요일 날 자문단 회의를 열겠다 이렇게 돼 있는 것이거든요. 알겠습니다. 지금 경과를 이제 쭉 말씀해 주셨는데 그렇다면 수사팀에서 막 뒤에 이제 뭐 건의 드린다라는 표현을 쓰긴 했지만은 그렇다면 뭐 검찰총장에 대한 항명입니까? 아니면 자연한 의견 개진입니까? 부장검사회에 참석하고 오신 것처럼 길게 말씀을 해주셔가지고 제가 그래요. 다시 한번 들었습니다. 저는 그래요. 이거의 그 본질은 지금 사실은 윤석열 총장을 중심으로 하는 그런 그 검찰 총수와 그다음에 또 이제 추미애 법무부 장관과 또 추미애 법무부 장관하고 많은 면에서 뜻을 같이 하는 서울중앙지검장 이성윤 검사장이죠. 와의 대결이라고 봐요. 그리고 그 하나의 기관 내에서 원래 이제 검사 동일체 원칙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수사기관으로서는 개개의 검사장들은 의견이 다를 수가 있어도 사실은 내부적으로 의견이 조율되고 협의되는 게 맞아요. 근데 이렇게 바깥으로 해가지고 그러니까 중앙지검이 대검에 건의하는 건 맞지만은 건의함과 동시에 기자들한테 문자 메시지 다 뿌리지 않았습니까? 이거는 정치행위죠. 언론 플레이고.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생각할 때 이 검사 동일체 원칙 이것은 이제 외교관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국익을 위해서 외교관들 개개인의 의견은 다르지만은 대외 정책으로서의 외교 정책으로서의 그것은 똑같이 나와야 된단 말이죠. 그런 면에서는 이거 굉장히 좀 심각하다 이렇게 저는 보는데 이런 사태가 계속해서 일어나는 것은 결국은 저는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그 법무부에 특히 이제 장관을 유시로 해서 법무부의 강한 압박이다 이런 생각밖에 안 들어요. 네, 수사팀의 건의에 대해서 조금 전에 이제 박수현 대변인이 말한데 7월 3일 날 전문수사 자문단 열린다는 것은요 중앙지검에서 공식적으로 의견 개진한 것에 대해서 이제 거부한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식으로 그 윤석열 총장은 박수현 전 대변인이 보실 때는 윤석열 총장이 이런 자문단 구성을 고수하고 실제 또 이런 개진에도 불구하고 수사팀의 의견에도 불구하고 해요.
왜 할까요? 그러니까 측근 감싸기라고 하는 오해를 자꾸 받고 계신 거 아니겠어요? 지금 그 관련된 검사장께서 뭐 직무에도 배제되고 와서 이제 전보 조치도 됐습니다만 어쨌든 그 측근을 감싸기 위해서 이렇게 무리수를 두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 대다수 어떤 뭐 사람들이 또 하는 이야기이고 또 김영우 의원님 뭐 다른 측면에서 말씀하실 수 있겠습니다만 저는 그렇게 그것이 합리적 의심이라고 봅니다. 근데 얼마 전까지만 해도 사실은 또 그 추미애 법무장관은 그런 얘기를 했어요. 이런 그 여러 가지 그 수사에 있어서 외부 전문가들 얘기를 많이 들을 필요가 있다. 그래서 검찰 수사심의위원회나 그 수사 전문위원 이런 것을 많이 좀 활용했으면 좋겠다라는 얘기를 또 직접 했었습니다. 네. 그런데 이 사안에 대해서는 또 이제 거꾸로예요. 그래서 이것은 우리가 사실은 그 세세한 사안이나 증거나 그다음에 사건의 이제 복잡성 이것은 이제 우리 대변인께서는 뭐 단순하다고 그러긴 했습니다만은 이거 제3자를 통한 또 협박이고 강요 미수 막 이런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쉽게 생각하는 것처럼 단순한 사건은 아닌 것 같아요. 근데 이것이 워낙 그 검언유착이다 이런 프레임 속에서 지금 이 사건이 계속 커지고 있고 네. 한명숙 전 총리 뇌물수수 사건과 관련된 검찰의 그 강압 수사 또 똑같은 겁니다. 그것도 굉장히 지금 이제 추미애 장관이나 여권에서 생각하기에 이런 거 다 다시 이제 과거의 사건을 되돌리려고 하는데 이것도 보면은 그 재소자가 있고 재소자의 증언이 있고 그 재소자를 또 대리하는 사람을 네. 통해서 이런 게 이루어졌다는 건데 생각보다 저는 단순한 사건은 아닌 것 같아요. 근데 문제는 이거에 대해서 우리가 전문적인 어떤 확증은 없지만 또 분석 능력이 없죠. 저희는 당연히 네. 당사자가 아니기 때문에 이런 거는 근데 검사들끼리의 이견이 있다고 하더라도 내부적으로 조율이 됐어야죠. 이것을 왜 만천하에 언론에 이렇게 공개를 하면서 그러니까 이제 정치하고 있다 이런 이제 비판을 받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은요. 만약에 이제 이른바 검언 유착 의혹 사건이라는 것은 규정을 할 수 있잖아요. 채널 A 기자가 그렇죠. 그 한모 검사장과 공모해서 그래서 전 신라젠의 대주주였던 사람에 대한테 그 유시민 이사장에 대한 비리를 비리를 좀 캔 달라 하는데 네. 그 강압적인 수사를 했다는 거, 취재를 했다는 내용이잖아요. 그렇습니다. 근데 이 사건을 두고 이제 조금 전에 말씀하신 대로 윤석열 총장이 그 만든 구성을 지시했다는 그 전문 수사 자문단도 있고 또한 조금 전에 말했던 대주주 전 신라젠의 대주주가 요청해서 한 수사 심의위원회가 또 있고 그렇습니다. 근데 또 얼마 전에는 그 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또 해당 검사장에 대해서 감찰 지시를 내렸잖아요. 세 갈래로 간단 말이에요. 이게 그래서 문제라는 거예요. 저는 얼마 전에 뭐 이재용 그 삼성 부회장과 관련돼서도 수사심의위원회가 열려가지고 이제 수사 중단, 그다음에 이제 불기소 의견을 냈는데 저는 이제 모든 게 좀 이렇게 수사와 관련해서도 그렇고 검찰한테 좀 맡겼으면 좋겠습니다. 맡겼으면 좋겠고 대검이 수사 자문위원을 뭐 꾸리든 아니면 중앙지검하고 의견을 조율하든 좀 놔뒀으면 좋겠어요. 근데 정치권도 그렇고 법무부 장관도 그렇고 자꾸 관여하려고 하고 네. 이걸 또 이제 밖에다 공개를 하고 이러다 보니까 이 사법부 자체가 자꾸 포퓰리즘으로 가는 거 아니냐. 그 비전문가 입장에서 오히려 제가 질문 드릴게요. 저는 그런 생각이 그럼 듭니다. 검찰에 좀 맡기는 게 좋겠다 이렇게 제안하셨는데 지금 그런 검언유착 의혹 사건에 대해서는 수사팀은 서울중앙지검 형사 일부란 말이에요. 그럼 거기다 놔두는 게 맞는 거예요? 거기서 수사 그런데 지휘를 지금 하는데 예. 검찰총장이 있는데 또 이제 대검 그 윤석열 총장이 있지 않습니까? 예. 근데 그 건에 대해서는 의견이 서로 다를 수는 있다니까요. 근데 그것은 두 기관이 충분히 협의하고 합의가 가능한 얘기입니다. 그런데 이성윤 지검장도 이것을 이제 언론에 알리면서 이게 좀 컸잖아요. 그리고 불과 바로 이틀 전입니까? 추미애 장관은 또 이 사안에 대해서 본인이 또 의견을 또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네. 그 다음 날 지금 또 중앙지검이 이제 이런 의견을 냈기 때문에 누가 봐도 이것은 추미애 장관이나 어떤 여권 인사들, 뭐 여권 인사들이라 그러면 좀 모호합니다만은 추미애 장관, 서울중앙지검대, 윤석열 총장의 어떤 뭐 갈등, 좀 더 심하게 얘기하면 뭐 정치 투쟁처럼 이렇게 지금 네. 읽혀지는 거 아닙니까? 김영우 이렇게 가서는 안 된다는 거죠. 자꾸 이제 정치 문제로 이걸 이제 프레임을 이렇게 쫙 프레임이 부여하시려고 아니라 뭐 누가 봐도 하는데 그래요. 근데 이건 그것이 아니고 제가 아까 설명드린 대로 윤석열 총장께서 누가 봐도
좀 의혹을 받을 만한 행보를 좀 하고 계신 거예요. 부장회의에 맡기겠다 이 사건을 그렇게 6월 4일 날 말씀하셔놓고 정작 부장회의를 소집해서는 이것이 적절치 않다라고 하는 부장들의 의견을 무시하고 부장을 건너뛰고 과장들을 동원해서 수사자문단을 구성하는 것이거든요. 네. 그리고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아까 김영호 의원님은 이 사건의 복잡성이 이제 3자 개입이 있기 때문에 좀 그럴 수 있다라고 하지만 그렇다 하더라도 이 사건은 판례가 뭐 제가 그 판례를 다 읽어본 건 아니겠습니다만 언론의 보도에 의하면 그 판례가 차고 넘치고 그렇기 때문에 너무나 단순한 사건인데 이것을 왜 자꾸 그렇게 윤석열 총장이 어떤 자꾸 의혹을 살 만한 그런 행보를 하느냐.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측근을 감싸려고 하는 것이다. 라고 그렇게 인식한 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그렇게 하면 나쁜 선례를 남기는 것이다. 라고 그렇게 법무부 장관은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이죠. 근데 저는 이제 이게 뭐 이 사건만 딱 떼놓고 보면은 여러 가지 이제 다른 의견들이 있을 수 있으나 지난 2월에 그 부장 검사들 인사 예. 인사하는 거에서부터 추미애 장관하고 윤석열 총장하고는 계속해서 좀 각이 서오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그리고 사실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이렇게 정말 우리가 뭐 흔히 정치권에서는 4차 혁명 시대를 이야기하면서 미래 먹거리 걱정도 하고 이런 와중에 매일매일 법무부 뉴스만 지금 법무부 장관이나 윤석열 총장과 관련된 뉴스만 지금 매일 도배를 하고 있어요. 이게 모든 게 정치화돼서 그렇습니다. 왜 이렇게 됐을까요? 그거는 인사 문제도 그렇고 또 추미애 장관이 나서서 윤석열 총장에 대한 여러 가지 힘빼기 이런 게 저는 계속 축적되어 온 결과라고 봅니다. 그래서 정치권은 이 검찰에 대해서 검찰 수사에 대해서 윤석열 총장에 대해서는 임기 2년 동안은 저는 맡겨두는 게 맞지 않나 싶어요. 저희가 우리 여기 앉아가지고 사실 네. 이 사건이 복잡하네, 간단하네, 3자 개입 문제, 또 무슨 3자 무슨 해약 문제, 강요 미수 문제 이런 거를 결론 내기에는 정말 복잡해요. 그래서 우리가 이것은 정치적인 어떤 우리가 선입견에 의해서 결론을 내릴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같은 경우에 그렇기 때문에 이런 거는 검찰 우리가 누누이 얘기하잖아요. 검찰 개혁의 핵심은 정치적인 중립성, 독립성, 객관성인데 그것은 맡겨두는 게 맞다. 저는 이거를 아주 좀 강조하고 싶어요. 예, 그래서 이번에 보니까 그 이른바 검언유착 사건의 수사팀도 어제 그 대검에 건의를 드린다라고 하면서 이제 앞에 했던 말 중에서는 특임 검사에 준하는 그 독립성을 보장해 달라는 이야기가 결국은 그 수사팀에 맡겨달라는 이야기로 이제 강변한 것이고요. 제가 예. 여기 오기 전에도 그렇고 네. 몇 사람 그 아주 고위 검사 출신들하고 전화 통화도 하고 그랬어요. 네. 이런 일이 흔하냐 그랬더니 정말 흔하지는 않은 일이다. 그 얘기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되기까지에는 이 법무부 자체가 너무 정치적으로 흘렀기 때문에 여기까지 오는 것 같다라는 얘기를 저한테 하더군요. 네. 그래서 제가 볼 때도 이게 저는 그 아무튼 정말 지금 문재인 정부가 출범 이후에 검찰 개혁을 굉장히 강조하지 않습니까? 그 검찰 개혁의 여러 가지 세세한 부분에 대해서 새로운 제도를 만들기보다는 지금 검찰청법에 나와 있는 검찰총장의 임기라든지 검찰 수사의 독립성, 중립성, 객관성 이런 거 좀 지켜주고 그다음에 이제 공수처 문제 같은 경우에는 또 정치권에서 또 의견이 나와야 되겠죠. 이런 거에서는 또 미래통합당도 또 의견을 또 내고 예. 저는 그렇게 했으면 좋겠어요. 좋습니다. 당연히 옳으신 말씀인데 과연 검찰이 그렇게 독립성과 중립성을 보장을 받을 만한 그런 자격을 현재 가지고 있느냐라고 하는 국민적 눈높이가 있어요. 스스로 수사 관행을 좀 개선하고 변해야 된다고 하는데 지금 제가 아까 말씀드린 윤석열 총장께서 이 사건을 지휘하시는 모습들, 수사 전문 자문단을 구성하는 이 과정들을 보면 어쨌든 같은 검찰 식구인 부장들이 가장 중요한 참모들 아니겠습니까? 그 참모들 5명이 전체적으로 자문단 구성이 이것은 적절치 않다라고 하는 의견을 내고 있는데 그 의견을 무시하고 그리고 형사부장을 건너뛰어서 형사 1과장실을 중심으로 작성된 그런 명단을 가지고 이것을 수사자문단을 구성한다. 그것은 누가 봐도 자기 자신의 최측근을 감싸기 위해서 무혐의를 주기 위한 그러한 어떤 잘못된 관행을 계속 이어가고 있다라고 그렇게 보는 것이고 과연 그것이 뭐 의원님 말씀대로 어떤 것이 진실인지 저희는 알 수 없습니다만 서로 주장인데 이것은 곧 국민적 눈높이로 보면 어떤 말이 맞았는지는 곧 드러날 것이고요. 그래서 어떤 검찰을 그대로 놔둬라라고 하는 말씀에 동의하지만 그때 말씀하시는 검찰은 적어도 국민의 눈높이에서
일반 국민의 기소율이 42%라면 검사의 범죄의 기소율이 0.13%가 아니라 검사 범죄의 기소율에 대해서는 더 가혹하게 80%를 할 수 있는 그러한 검찰만이 독립성과 중립성을 보장해달라랄 자격이 있다는 말씀입니다. 네, 뭐 좋으신 말씀인데 전반적으로는요. 근데 지금 국민의 눈높이라기보다는 제가 볼 때는 문정부, 여권, 여당, 청와대의 눈높이에 맞추려고 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지금 이제 법무부뿐만 아니라 모든 사회 각계각층에서 지금 어떤 이런 일들이 많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적폐청산이다 해가지고 문정부 들어서서 모든 과거에 있었던 일들, 정책들 다 옛날로 돌리고 있고, 그다음에 법무부도 인사를 관례대로 해오지 않고 추미애 법무장관이 검찰총장을 바이패스하고, 지금 이제 뭐 입법부인 국회에서도 결국은 다수가 이제 완전히 다수당인 여당에 의해서 18개 상임위원장 다 가져갔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보면은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야, 이거 과거 1966년입니까? 그 중국에서 일어났던 문화 대혁명이 생각이 나는 거예요. 각계각층에서 적폐청산이다 해가지고 그때 뭐 계급 투쟁, 말은 좋습니다. 또 이제 평등, 또 배회주의 뭐 이런 거, 이제 외세 배경 뭐 이런 걸 통해 가지고 그 적폐청산한다고 해가지고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수청되고 그랬는데, 지금 이렇게 일어나는 거 보면은 얼마 전에 정말 그 단국대학교에서 대학생이 문정부 대통령 비판했다고 하는 대자보를 붙였다가 그 젊은 학생이 유죄 판결을 받았어요. 앞길을 완전히 막은 거죠. 이게 바로 현 정부에 대해서는 똑같은 생각을 해야 된다, 비판하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강압적으로 지금 싫어하고 있고, 저는 이게 입법부, 사법부, 문화 뭐 모든 분야에서 그 대혁명을 하고 있는 거 아니냐, 문화 대혁명을 하는 게 아니냐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저는 대통령께서 국민들을 좀 통합시키는다는 차원에서 또 법무부에서 법무부 장관하고 총장하고 이렇게 갈등 일으키면 되겠습니까? 오늘 저 의원님께서 하실 말씀이 이제 많으신가 네, 좀 짧게 많아요. 붙이면 그렇다 하더라도 문화 대혁명을 여기에 비유하는 것은 적절치 않고요. 아니, 그런 게 충분히 연상되는 상황이 그러니까 벌어지고 있어요. 그거는 굉장히 비판을 받으실 만한 말씀이어서 평소에 의원님 적절치 않은 말씀인 것 같고요. 우리 사회가 아직까지 앞으로 가야 할 개혁해야 될 부분들이 사실 많다는 것에는 우리가 서로 동의할 겁니다. 그것이 역사 발전 아니겠습니까? 다만 그것이 속도가 좀 과하다거나 뭐 사회적 합의에 의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좀 끌고 간다거나 이런 문제들은 좀 지적하실 수 있겠습니다만 그 방향에 대해서 틀렸다라고 지적하시는 것은 우리 평소에 제가 존경하는 김영우 의원님답지 않으십니다. 저는 그래요. 방향에 대해서는 저는 늘 알겠습니다. 제가 동의하고 존경하고 뜻을 같이 합니다. 하지만 절차가 중요하잖아요. 민주주의는 절차 아닙니까? 우리가 목적이 옳다고 해서 수단이 다 정당화되는 거는 그건 전체주의죠. 그래서 저는 그걸 염려하는 거예요. 충분히 말씀하신 것 같습니다. 네, 충분치는 않습니다. 문재인 정부 첫 법무부 장관을 지낸 박상기 전 장관, 이 윤석열 총장을 향해서 의견을 냈는데요. 잠시 한번 들어보시겠습니다. 법무부 장관은 아시다시피 검찰 사무의 최고 감독자거든요. 검찰총장이 아니라 그 총장은 장관의 어떤 정당한 지시를 따라야 합니다. 검찰총장의 역할이 뭔가에 대해서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좀 지휘자로서의 역할에 충실해야지 너무 직접 나서서 그런 것을 지시하고 하는 것은 오히려 분란을 초래할 수 있다. 네, 박상기 전 법무부 장관은 윤 총장이 너무 좀 많이 나선다 이렇게. 문재인 정부에서 법무부 장관 하신 분 아니에요? 초대 법무부 장관이 있죠. 그래서 다른 법무부 장관 또 얘기 들으면 또 다른 얘기 하셔요. 근데 우리 김영우 의원님 좋습니다. 이 검찰의 권력이 왜 센가 하는 것은 역사적으로 잘 아시잖아요. 우리가 1945년 해방이 되고 나서 일제 시대 때부터 고등경찰의 힘들이 워낙 강했는데 그 경찰들이 그대로 권력을 유지하면서 해방을 맞이했는데 그 비대해진 경찰 권력을 견제하기 위해서 검찰에 일시적으로 막강한 힘을 준 것 아닙니까? 그 당시 사회적 합의예요. 그것이 지금 70년이 흘러왔어요. 70년이 흘러오는 동안에 그 비대해진 권력을 행사했을 뿐만이 아니라 거기에 몸에 밴 수사 관행이라는 것까지 합쳐져서 이제 검찰은 이제 법무부에 검찰청이어야 되는데 검찰청장이라고 불려야 될 분이 검찰총장이라고 불리는
아주 특이한 그런 지위에 있어요. 네. 이제 이 검찰은 개혁이 돼야 맞고 이제 법과 제도로 공수처법 등 여러 가지 생기기 때문에 그것이 완전하진 않지만 실행해보고 보완하게 되면 하는 것이고 이제 마지막에 검찰이 가지고 있는 저렇게 마음대로 하는 저런 어떤 관행들 그런 권위의식들 이런 것들을 내려놔야 된다는 것인데 제가 아까 설명드린 대로 이 전문수사단을 구성하는 과정에서는 어떤 동료들이자 부하 직원들인 부장관의 전체적인 의견을 무시하고 혼자 독단적으로 좀 하고 있는 것 이 자체가 아직도 관행에서 벗어나고 싶은 예. 생각이 없는 것이다. 글쎄요. 근데 불과 11개월 전에 지금 똑같은 윤석열 검사인데 당시에 임명장 받을 때의 윤석열 검찰총장과 지금의 검찰총장 저는 크게 다르지 않다고 보거든요. 근데 작년에는 윤석열 검찰총장이 정말 강직하고 검찰개혁의 적임자고 여태까지 수사를 제대로 해왔고 권력의 눈치 보지 않는 그런 검찰개혁의 적임자라고 이야기했고 그 이유 때문에 대통령께서도 임명을 했단 말이죠. 근데 12개월 동안 이제 권력 실세에 대해서 쭉 수사를 했다고 해서 마치 검찰개혁에 어떤 그 반대하고 있는 검찰총장으로 지금 낙인이 찍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저는 그게 좀 헷갈리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예, 예. 똑같은 사람을 두고 제가 어떻게 1년 만에 이렇게 아니, 그렇지 않은 짧게만 제가 다른 말씀드리면 입장을 가지고 있는지에 대해서. 윤석열 총장께서 권력에 칼을 들이대는 건 너무 훌륭한 자세죠. 그런 분이고. 그러나 윤석열 총장은 특이하게 박근혜 정권 때도 그랬고 지금도 그렇습니다만 권력에만 칼을 들이대는 총장 아니냐라는 의혹을 받고 있는 것이 본인 가족과 관련된 수사 그리고 미래통합당의 전신인 자유한국당의 전 원내대표와 관련된 수사 이런 다른 수사들에 대해서는 왜 그렇게 무심하면서 조국 수사에는 그렇게 열을 올리고 있는 것인지. 수사 다 하고 있죠. 무심한 건 아니, 아니죠. 그렇습니다. 우리 아, 지금 예, 저 예. 야당 그런 의원들에 의혹을 대해서 다 하는 수사하고 있습니다. 두 분이 각각 뭐 김영우 의원은 총장 임명 시점과 지금 어떤 정치적 판단이 다르다는 거를 그걸 말씀해 주셨고 지금은 또 이제 가족 수사까지 이제 확장을 했기 때문에 두 분한테 균등하게 제가 기회를 드린 것 같고 한번 얘기 드려보겠습니다. 지금까지는 윤석열 총장은요 이번에 이른바 검언유착 의혹 사건에 자기는 수사지휘에서 빠졌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신에 대검 차장하고 아래에 있는 대검의 이제 부장 5명을 통해서 이 해당 사건을 지휘하라고 만든 지휘협의체가 있는데 이 지휘협의체에서 이제 본인은 관여 안 하고 있다는 건데요. 근데 대신에 여기에 이제 있는 지휘협의체에 들어가 있는 부장 검사들은 이번 1월 인사 때 소위 말해서 윤석열 사단이 뭐 나름대로 뭐 이른바 해체되고 새로운 인물들이 들어온 그렇죠. 간부들이잖아요. 네. 혹시 지금 상황이 짧게 여쭤보겠습니다. 질문하겠습니다. 윤석열 총장이 올곧게 버티고 있는 상황입니까? 아니면은 지금 뭐 본인의 어떤 자리에 대해서 계속 연연하고 있는 거로 봅니까? 자리의 연연이 아니라 피임명권자 아닙니까? 대통령이 임명한 또 임명된 그런 그 검찰총장이기 때문에 2년 임기까지는 대통령이 그 직을 면하기 전에는 본인 임무에 충실하는 게 맞죠. 예, 그러면 본인 그 임기 동안에 충실하게 자기 할 일을 해야 하는데 문제는 지금 국민들께서 원하시는 그 검찰의 수사 관행까지도 개혁하라는 그런 국민적 요청을 제대로 충실하게 다 못하고 있다라고 하는 그런 부족함이 윤석열 총장에 있다라고 보는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네, 관련해서 어제 주목을 받은 선고가 있었습니다. 바로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오촌 조카 조범동 씨 재판 결과였는데요. 사모펀드 의혹 관련해서 징역 4년 선고받았습니다. 그러면서 이 재판부는 정경심 동양대 교수와 공모관계로 그 재판에 넘겨진 혐의 대부분은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이번 재판 결과로 이 검찰의 조 전 장관 일가 수사에 대한 어떤 비판, 어떤 강제 수사, 강압성에 대한 또 비판에 힘을 실릴 수 있다 이런 진단도 나오는데요. 글쎄 뭐 제가 볼 네. 때는 지금 이제 재판 중이고 예. 이것은 끝까지 가봐야 되는 것이고 그 뭐 증거에 의해서 법정에서 이제 제대로 그 판결이 내려져야 되는 것이고요. 이렇게 판결이 난 거에 대해서는 또 받아들여야 되겠죠. 네. 또 뭐 이제 2심, 3심이 계속 있겠습니다만, 근데 워낙 그 이제 조국 전 장관 일가와 관련된 그 일가가 연루된 그 혐의가 워낙 많아가지고 예. 이게 뭐 어떤 게 그 무혐의 처분이 되는지 어떤 게 유혐의 처분이 되는지 알기조차 힘들 정도로. 근데 예. 이제 증거 인멸에 대 있어서는 또 그 유죄가 났다는 거 아닙니까? 공동으로. 공무원 공무원부. 부분에서요? 예, 그렇습니다. 네. 자료 인멸 이거에 대해서는 또 유죄가 났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끝까지 지켜볼 일이다. 예. 예, 저도 역시 이제 1심 판결에 불과하기 때문에 뭐 이건 지켜볼 일이다는 말씀에 동의하고요. 다만
그 아주 핵심 쟁점이었던 것들 몇 가지가 어제 그 판결이 뒤집어진 거죠. 쉽게 검찰의 어떤 기소 내용이. 예. 그래서 정경심 교수의 투자금 10억이 투자가 아닌 대여금으로 결론이 난 것은 이 사건의 아주 중요한 핵심이고요. 그다음에 정 교수가 횡령 공범이 아니다라는 걸 정확히 됐고 권력형 범죄가 아니다라고 판결이 됨으로써 예. 향후에 이 조범동 오촌 조카의 판결입니다만 이것이 공범으로 기소된 정경심 교수의 재판에도 영향을 미치지 않을 수가 없고요. 그다음에 권력형 비리가 아니다라고 했기 때문에 아마 이것이 차후 조국 전 장관에게도 재판에도 미치는 영향이 지대하리라 이렇게 보는데 네. 어쨌든 뭐 이 문제에 대해서 이제 1심이기 때문에 차분하게 지켜볼 일이라는 입장에 동의하고 싶습니다. 예, 맞습니다. 근데 이 재판에 대해서는요, 그 제출된 증거 자료가 증거가 정경심 교수의 재판하고 또 증거 부분이 또 목록이 다를 수도 있고요. 거기에 대해서 이제 검사 측하고 그 변호인 측에서 어떻게 이제 받아들이느냐 안 받아들이느냐에 따라서 다르기 때문에요. 한번 재판을 보면 다른 재판입니다. 그래서 한번 봐야 될 것 같습니다.